안녕하세요. 양능궁의 밀크티입니다. 제가 저번에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자유롭게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들을 올렸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다 보고 답을 올린 줄 알았는데 올리고 나니까 추가적으로 댓글을 달아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들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제 추가적 질문들 답변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추가 질문들 먼저 볼게요. 미운 찹쌀 오리님이 해주신 질문인데 질문을 두 가지를 해주셨네요. 첫 번째 질문은 외향 감각 7차와 열등 외향 감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 비슷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 팔들 기능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셨는데 그분 질문 같은 경우 외향 감각이 아니라 이제 외향 감정을 7차 기능으로 쓸 때와 열등 기능일 때 그 양상 차이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외향 감각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운 찹쌀오리님이 저랑 상담을 하신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셨으면은 그 PDF에 만약 본인 유형에 맞게 그 외향 감각을 어떻게 쓰는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 응용해서 내가 만약에 열등 기능자였으면 7차 기능일 때는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또 하나하나 설명하기 너무 길 것 같아서요. 일단 이렇게 그 이전 영상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할게요. 외향 직관이 7차인 것과 망상을 안 하는 것에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외향 직관이 그 망상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망상이라는 게 내 현재 처한 상황, 내가 해야 될 일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잡념을 뜻하는 거라면요. 외향 직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흔히들 이제 직관형이 좀 상상력이 풍부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감각형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들 오해를 하시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 망상이라는 건 보통 뭐 쓸데없는 생각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 내 현재 처한 상황과 관련이 없는 상상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근데 이 외향 직관이 7차인 유형은 이팁이랑 EFP가 있죠. 망상이랑 상관없어요. 이 유형들도 쓸데없는 생각 잘 해요. 망상과 상관없습니다. 그 외향 직관이 무조건 발달됐다고 해서 망상을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질문을 3가지나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살짝 보니까 2번 질문 같은 경우는 그 상담 받으신 분으로서 약간 개인적인 질문을 쓰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상담 질문을 따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건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담 질문은 빼고 1번이랑 3번 질문만 보도록 할게요. 1번 질문은 MBTI와 애니어그램, 하위 유형, 그리고 처한 상황까지 여러 면을 고려하고 봐야 그 사람의 본체이겠지만요. 겉으로 타인이 관찰했을 때 더 쉬이 드러나 보이는 게 MBTI고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더 잘 안 드러나는 부분이 애니어그램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3자가 딴 사람을 이제 유형을 판단할 때 MBTI를 추측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거는 MBTI가 행동으로 꼭 드러나서라기보다는 MBTI가 좀 더 쉬운 거라 그래요. 좀 쉬운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MBTI 잘 모르시는 분들도 뭐 8기능까지 몰라도 막 외향, 내향, 감각, 직관, 감정, 사고, 뭐 인식, 판단 이런 지표들의 이미지를 알잖아요. 대충 알면 대충 때려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더 쉽다는 거죠. MBTI는 좀 쉬워요, 다루기가. 좀 알아내기 쉽다는 게 MBTI 자체가 좀 쉬워가지고 자기가 익히기가 좀 쉬워서 그런 거예요. 사실 대부분 다 MBTI에 관심 갖고 애니어그램에 관심을 갖지 그 반대인 경우는 예전부터 애니어그램에 관심이 있었던 분 아닌 이상 그렇지가 않거든요. 애니어그램 설명을 봐도 약간 두루뭉술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파악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또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뭐 유년 시절이랑 청소년 시절, 뭐 또 스트레스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또 다방면으로 질문을 해야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죠.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근데 또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게 어떤 사람은 그 평소 보여지는 행동이 MBTI보다 애니어그램 특성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MBTI가 겉으로 쉽게 보이고 애니어그램은 내면 안에 자리 잡아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약간 사바사? 네, 사바사예요. 3번째 질문으로 볼게요. 2번째 질문은 패스하고 날개의 경우 한쪽 날개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더라도 양날개를 사용에 따라 사용하는 게 맞나요?
어릴 때는 다른 날개를 더 사용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날개가 변화되기도 하나요? 어떤 애니어그램 강사분은 사자성도 있다고 하시며 셋 다 고르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한 질문 안에 질문이 지금 여러 개인데 애니어그램 유형에서 날개가 한쪽 날개의 영향을 강하게 받더라도 양날개를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게 맞냐? 이 질문은요. 이건 이해를 좀 잘못하신 거예요. 그 날개는요. 8기능처럼 내가 3차 기능으로 쓰고 막 열등 기능으로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날개는. 내가 사용하는 어떤 그런 기능 같은 게 아니에요. 날개는 어떤 거냐면요. 내 성격의 색깔을 좀 더 진하게 부여하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같은 보라색이더라도 약간 군청빛 또는 보라색이 있고 핑크빛에 가까운 보라색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날개가 자기 색을 좀 다르게 약간 좀 더 진하게 어떤 측면으로 진하게 해주는지 약간 그런 게 날개예요. 뭐 같은 파란색이더라도 파스텔 하늘이 있고 진한 하늘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날개의 역할인 거지 8기능처럼 뭐 사용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날개는 자기의 그 특성을 좀 더 강화해주는 자기 성향을 좀 더 개성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이 날개이지 양날개를 사용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사용하고 이런 거는 8기능적인 측면인 거죠. 근데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정말 드물게 양날개 자체의 어떤 영향이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 양날개를 균일하게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해서 내가 되게 뭔가 많은 옵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어떤 옵션을 가진 게 아니고요. 양날개의 특성이 그렇게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걸 뜻해요.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그 개성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양날개는 그 8기능 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날개를 더 사용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날개가 변화되기도 하나요? 네,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오유형이었는데 어릴 때는 4번 날개로 나왔는데 커서는 6번 날개로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약간 좀 나이가 더 들어야 고정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본능 같은 경우에 사자성도 있다고 하시면 셋 다 고르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한. 이거는요, 그냥 하위 본능을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위 본능을 점수 자체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성상.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다고 느껴서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주본능은 고정이 돼요. 어떤 사람이든. 주본능은 고정이 되는데 그 연령이 되게 높으신 분들 있죠. 제가 봤을 때 한 50대 후반 이상? 50대 후반 이상. 50대 후반은 된 분들 중에서는 그 2차 본능 점수 자체가 미미한 경우가 있어요. 2차 본능이랑 3차 본능의 그 차이가 거의 없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이게 그 본능 자체들이 다 비슷비슷해지는 그게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나이가 어린데 내가 다 점수 자체가 비슷비슷해요. 아니면은 주본능만 높고 2차랑 3차는 비슷해요. 이런 경우는 보통 주본능에 매몰된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그거를 균일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본능 자체가 너무 강해서 2차 본능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3개 다 고르게 사용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하위 본능도 사실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자기의 진짜 말 그대로 본능인 거지 무슨 8기능처럼 잘 사용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을 2개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8기능을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이렇게 순서대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들은 것 같은데 보통 어떤 순서대로 쓰는 게 일반적인가요? 주기능 다음에는요 일반적으로 6차 기능을 가장 많이 씁니다. 빈도수로 따지자면. 왜냐면은 그 6차 기능 같은 경우는 무의식 기능인데 쓰기가 좀 편해요, 사람들이. 부기능은 이제 나이가 들면 부기능도 많이 쓰지만 부기능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내 주기능과 그 외내향 방향이 달라요. 예를 들면 내가 인프제다. 내가 인프제면은 주기능이 내향 직관이잖아요. 근데 부기능은 외향 감정이 돼요. 반면에 이제 6차 기능은 내향 감정이고요. 그러니까 나의 그 주기능과 방향이 6차 기능이 같기 때문에 쓰기가 좀 더 편합니다. 이것 때문에 8기능이 어느 정도 발달된 뒤에 MBTI를 체크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기 전에 체크를 하면요, 이 8기능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기능 사용수, 빈도수 이런 것도 잘 나타나지 않고 이래서 정확히 MBTI 유형을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좀 나이가 든 다음에 이거를 봐야 돼요. 빈도수로 따지면은 주기능,
그 다음에 6차 기능, 그 다음에 부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순서들은 조금 그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해요. 5차 기능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요. 8차 기능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3차 기능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 5차 기능 같은 경우는 평소에 잘 못 쓰긴 하지, 평소에 그러니까 자주 쓰긴 하지만 그게 너무 약간 찰나의 순간으로 자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의식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자주 하지만 그게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5차 기능이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5차 기능을 가장 많이 쓴다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가장 많이 써도 뭐 그 순간이 짧기 때문에 뭐 이걸 많이 쓴다고 봐야 하나? 약간 그런 게 좀 5차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또 이제 3차 기능을 그 다음에 부기능 다음에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8차 기능을 좀 더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 다음 순서들은 좀 사람마다 다르고요. 이제 제일 안 쓰는 기능들은 그 다음에 열등 기능, 그 다음에 이제 7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두 번째 질문. 발달되지 못한 기능들. 열등 기능, 7차 기능, 8차 기능의 미흡함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8차 연기 기능을 그나마 잘 쓰고 7차는 고자, 열등 기능은 찐 고자 수준이라고 느낍니다만 이거 질문해주신 분이 저랑 상담을 하셨던 분이면 PDF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적어드렸을 거예요. 7차 기능일 때 물론 그 해당 유형만 제가 적어드렸겠지만 7차 기능일 때 어떻게 나타나고 8차 기능일 때 어떻게 나타나고 열등 기능일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적어드렸을 텐데 그거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버섯님이 해주신 질문인데 인티제의 내향 직관, 내향 감정 루프와 ifp의 내향 감정, 내향 직관 루프가 겉으로 보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아예 달라요. 아마 이게 내향 직관, 내향 감정 같은 기능이니까 루프 현상이 일어나면 뭔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예 다릅니다. 왜냐면은 내향 직관을 인티제는 주기능으로 쓴 거고 내향 감정이 3차 기능이고 ifp는 내향 감정이 주기능이고 그 3차 기능이 내향 직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아예 다른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이 용어를 한번 알면은 되게 사람들이 즐겼어요. 주기능, 3차 기능, 루프 현상. 왜냐면은 뭔가 와닿거든, 이게. 뭔가 나도 이런 일을 겪은 게 느껴지거든. 부기능이 꺼지고 주기능과 3차 기능의 루프 현상을 나도 겪은 것만 같거든. 근데 이 루프 현상이라는 게 물론 있긴 해요. 근데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루프 현상이라기보다는요. 그냥 3차 기능의 늪입니다. 그냥 3차 기능이 나이가 어릴수록 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3차 기능을 쓰고 나면 꼭 흑역사 같은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3차 기능의 늪인 거지 이게 루프 현상이라고 볼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인티제 같은 경우에 3차 기능이 내향 감정이니까 이 루프 현상이라고 했을 때 느끼는 게 루프 현상이라기보단 그냥 3차 기능을 이상하게 써가지고 그런 건데 뭐 이상한 감수성에 취한다던가 감정적으로 뭐 상처받는 일, 감정적으로 뭐 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기억을 하는 거고요. 그 ifp 같은 경우는요. 루프 현상이라기보다 이것도 약간 3차 기능의 늪인데 갑자기 촉 내릴 때가 있어요. ifp들 특유의 그 촉이 내릴 때가 있는데 보통은 이 팁과는 다르게 ifp들은 조금 약간 겁에 질린, 약간 겁나는 상황일 때 이런 촉이 많이 와요. 저기 가면은 좀 위험할 것 같아. 이런 촉이 왔어. 근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데 자기가 근거를 마인드맵으로 찾는 거예요. 저기에 무슨 단서가 있고 뭐 이래서 막 갑자기 생각의 나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러면서 내 촉이 맞다는 확신이 오는 거죠. 근데 일단 주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 촉은 틀리죠. 그래서 이제 루프 현상이다. 이거는 내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느끼는 건데 보통 루프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3차 기능의 늪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이네요. MBTI 유형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쯤에 굳어진다 들었는데 어릴 때와 다른 유형으로 굳어질 수도 있나요?
어릴 때 했던 MBTI 테스트 결과와 성인이 된 뒤 했던 테스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냐 이런 질문이겠죠. 일단 MBTI 테스트를 유년 시절에 저는 진짜 왜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예전에 초등학교 때 테스트 했을 때는 ENFP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커서 해보니까 ESTJ가 나와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아니면 뭐 자기 성인이 된 뒤에 어떤 상황 때문에 제가 ESTJ가 된 건 아닐까요? 이러는데 그냥 ESTJ이실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나오는 테스트 결과는 진짜 의미가 없어요. 어린애를 시키면 제일 많이 나오는 MBTI 유형이 뭐냐면요, ENFP예요. 근데 이거는 어린이라면은 ENFP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특성상 조금 명랑하면 뭐 E 나오고 N 나오고 S여도 N으로 많이 나와요, 어릴 때. 그러니까 어릴 때 MBTI 테스트 결과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그 MBTI가 태어나면서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성장하면서 이렇게 어떤 상황을 받았고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 이게 성인이 된 뒤에 고정되는 유형이지 어릴 때 결과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어릴 때 차라리 MBTI 말고 애니어그램 테스트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애니어그램 테스트는 어느 정도 유년 시절에 나오거든요, 결과가. 근데 MBTI를 왜 시키는지 진짜 모르겠어. MBTI 어릴 때 괜히 테스트했다가 그 결과 기억나가지고 성인 돼서 더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릴 때랑 지금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 직장에 다녀서 이렇게 변한 걸까요? 뭐 제가 성인이 되면서 뭐 사회에 치여서 MBTI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까요? 이러는데 성인이 된 뒤에 체크하시는 게 좀 더 본인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MBTI 어릴 때 한 거는 무의미해요. 네,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네요. 다음에 또 질문 받아서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